자, 오늘은 히브리어 기초 문법 중에서 접속사 바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 바브는 히브리어 기초 문법 중에서 가장 기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원리랄까요? 이런 걸 이제 설명하고 있으니까 비록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그 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잘 숙지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접속사 바브는 의미로 보면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알파벳 하나 딱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알파벳 하나가 접속사 바브입니다.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요소들이 성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초보자에게는 좀 어려운 측면이 되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맥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고, 문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어떤 문맥이냐에 따라서 그리고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러나로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접속사 바브라고 하는 것이. 자, 오늘은 이제 처음 시간이니까 그러한 기능이 있나 보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이 문맥에 따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를 준다 할까,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진행하면서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선 접속사 바브의 의미를 그리고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그리고로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접속사 바브의 용법에 있어서 단어와 함께 쓰인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A and B 이렇게 쓰죠. 자, 그런데 이 접속사가 영어의 and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A and B인데 and와 B가 같이 이렇게 붙어서 쓰입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예를 보여드렸는데 요 verb가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낱말과 단어와 같이 붙어서 쓰이죠. 자, 이것이 접속사 verb의 용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자, 이것이 접속사 바브와 어떤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건지 아니면 바브로 시작되는 어떤 단어인 건지, 그렇죠? 이거를 이제 구별한다는 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쉽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바브로 시작되는 히브리어 낱말은 몇 개 되지가 않아요. 한 12~13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여러분이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성서를 읽어 가시면서 만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바브가 이렇게 어떤 바브로 시작되는 어떤 낱말을 만나게 되면, 자, 일단은 접속사 플러스 어떤 낱말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우선 지금 공부하실 때는 그냥 쭉 바브가 눈에 띄면 이거는 접속사 바브가 붙어 있는 꼴이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 성서 텍스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선은 쭉 눈으로 따라가다 보면 요게 바브가 보이죠? 자, 이게 이제 이 단어가 하나의 단어인 건지 아니면 접속사 바브 더하기 at라고 하는 단어인 건지 초보자 입장에서는 구별이 잘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선은 대부분의 경우가 바브로 시작되는 경우는 접속사 바브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접속사 바브 더하기 at라고 하는 단어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접속사 바브가, 이게 바브가 보이죠? 자, 그럼 이것은 거의 대부분 접속사 바브란 말이에요. 그럼 접속사 바브 다음에 자, 요 단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쭉 가다 보니까 여기도 보이죠? 접속사 바브로 시작돼요. 자, 접속사 그 다음에 뒤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브가 있으니까 접속사 바브 그 다음에 뒤에 단어 이 단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쭉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읽어가면서 바브가 나오면, 아무튼 제일 처음에 바브가 나오면 자, 이것은 접속사 바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사 바브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공부할 내용이라기보다 공부하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존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아마 대부분 접속사 바브를 설명하는 그 항목에서 자, 이러한 유형의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기본 형태는 접속사 바브가 이렇게 왜 하고 이렇게 쓰인다 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뒤에 올 때는 접속사 바브의 발음이 요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책에 써 있고 아마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이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은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냥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 어떤 단어 앞에 바브가 있구나. 어떤 단어 앞에 바브가 있구나. 어떤 단어 앞에 바브가 있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접속사 바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넣어서 해석하고 그리고 넣어서 해석하고 자,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여기는 이제 모음보가 다 붙어 있는 형태인데 자, 이 오른쪽은 제가 의도적으로 모음보를 다 빼버렸어요. 모음부호가 없는 상황에서 보니까 자, 구별이 안 되죠. 그냥 접속사 바브가 붙어 있는 꼴이지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발음되는지는 이 모습을 가지고는 정보를 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만 아셔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걸 보니까 접속사 바브하고 어떤 낱말이 붙어 있는 꼴이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는 텍스트를 다시 돌아보면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훈련을 자꾸 해야 되냐면 모음보호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초보 단계를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읽으면서 모음보호가 없는 형태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요 내용들을 보시면서 바브의 발음이 다 제각각이지만 결국 모든 것들을 하나의 문법으로 정리하자면 바브가 어떤 단어 앞에 붙어 있는 꼴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접속사 바브를 그리고,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 자, 이 내용은 하나도 몰라도 된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발음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경우는 왜 이씨죠. 왜 이씨. 자, 나중에 단어는 하나씩 우리가 공부해 나가겠지만 지금 이제 우선은 이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 또 남자 이런 뜻이에요. 주로 이제 남자에 많이 쓰이는데 왜 이씨 하면은 그리고 남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멜레크 그리고 멜레크는 왕입니다. 그리고 왕 이런 뜻이고 우스파림 자 이것은 스파림은 책들 이런 뜻이에요. 책의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책들 자 이거 비후다 예후다는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 와 아나심 자 와 아나심 이거는 이것도 남자들의 그러니까 이씨의 복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나심 그래서 그리고 남자들 자, 레헴은 빵입니다. 그리고 빵. 자,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보신 것처럼 바브의 발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달라지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서 텍스트를 보면 상황에 맞게끔 다 모음보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단어 앞에 바브가 붙어 있는 형태로 보실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다시 정리를 드리면 바브 다음에 오는 알파벳에 따라 발음 변화가 심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걸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모음보가 찍혀 있을 거예요. 자, 모음을 의식하지 말고 단어 앞에 바브가 오면 발음에 무관하게 일단 접속사 바브로 보면 된다. 그렇죠? 일단 바브로 시작되는 단어가 보이면
일단은 접속사 바브 더하기 어떤 단어일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바브로 시작됐던 단어는 거의 없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만날 일이 거의 없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냥 접속사 바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라고 해서 지금 접속사 바브와 바브 연속법을 구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은 동사를 공부하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일단은 바브가 보이면 그냥 접속사인 듯, 접속사 바브인 것처럼 그렇게 보면서 자꾸 읽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 경우 이제 우선은 접속사 바브만을 좀 이렇게 색깔을 좀 달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모두 다 이제 이제 바브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접속사 바브인 것도 있고 접속사 바브가 아닌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우선은 다 접속사 바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그래도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 바브 뒤에 동사가 왔을 때, 동사가 올 때는 이것을 접속사 바브라고 하지는 않아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만 여러분이 나중에 구별해 나가시면 되고, 자, 우선 지금은 바브로 시작되는 것들은 접속사 바브다. 이렇게 자꾸 반복하시면서 익혀 나가시고, 나중에 바브 연속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문법을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접속사 바브인 것과 또 바브 연속법인 경우가 구별이 됩니다. 자, 지금은 우선 히브리어 텍스트를 읽고 이렇게 하는데 더 익숙해질 시간이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우선 읽고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바브로 시작됐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하시는 그 훈련이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니까 우선은 약간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접속사 바브를 눈으로 확인하시는 그런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접속사 바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